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 엣지라는 이런 단어를 김혜수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게 뭔가 모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로봇 청소기 그리고 뭐 크게는 우리가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어떤 그런 서버를 통해서 어떤 인터넷을 접속하고 이렇게 휴대폰이나 이런 걸 활용할 텐데 엣지 디바이스의 특징은 서버에 연결 필요 없이 자체적인 온 디바이스랑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엣지 컴퓨팅을 이해를 할 때 차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전자기기를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운행을 하지만 사실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는 그런 끝단에서 사용되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번에 갤럭시 S24가 주목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네, 갤럭시 S24가 서버 인터넷 연결 없이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모든 기기에 탑재하겠다라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영역은 엔비디아랑은 달라요. 엔비디아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피온,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이 같은 회사다라고 이해하시지만 사실은 다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건들지 않는 작은 영역을 취급하는 게 오픈 엣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버 큰 어떤 고사양의 어떤 그런 큰 부품들을 취급하는 반도체 회사가 하지 않는 작은 영역들 그런 어떻게 보면 파이가 작은 데를 틈새 시장으로 공략하는 게 오픈 엣지고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취급하지 않는 그런 반도체를 하잖아요. SRAM이라든지 저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오픈 엣지 사업 영역은 엔비디아 어떤 리벨리온 그런 회사들이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이제 갤럭시 S24에 들어가고 있는 온 디바이스 저전력 그리고 크기가 작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틈새 시장으로 들어가 있는 위치고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IP 회사입니다. 반도체 IP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반도체 IP 하면 조금 개념이 알듯말듯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분을 오픈 엣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얘네가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하려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픈 엣지는. 얘네는 일단 이성현 대표라는 이 사람이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어서 엑시노스를 개발했던 사람이고요. 하이닉스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문가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 보면 칩스앤미디어 출신들이 있어요. 칩스앤미디어 여기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이런 쪽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갖고 있는 기술력은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IP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인수한 캐나다 맞죠? 캐나다의 그 토론토에 위치한 TSS라고 하는 더 식스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임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출신이 AMD 그리고 보시면 시놉시스 뭐 이런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IP 회사들은 공장이 없잖아요. 이런 팹리스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도 없고 그냥 자신들이 어떤 라이센스나 로열티로 수익을 가져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력 그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력 자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런 굉장히 유수한 인력들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시간이 진짜 짧다. 얘네들이 하는 IP 회사들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갤럭시를 만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경험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2, 3년 전에 개발이 된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연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3년 뒤에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거지만 갤럭시 S24는 이미 3년 전, 2년 전에 IP 회사들이 이미 삼성전자에 이거를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고 있는 구조고 갤럭시가 한 대 한 대 판매될수록 이들이 갖는 러닝 로열티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엣지의 지금 영업 수익을 보면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지금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 삼성전자 이미 얘들의 어떤 그런 스폰서 관계로 스폰서라고 해야 되나요? 파트너 관계로 IP를 계속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이 엣지 디바이스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고 CXL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진출하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CXL이 여러분들이 개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 이미 2, 3년 전에 얘네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점에는 이미 라이센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칩스앤미디어가 여러분들 왜 이전에 못 샀을까라고 부러워하시잖아요. 칩스앤미디어는 사실 오픈 엣지와 사업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제 라이센스 수익으로 흑자가 인제 나기 시작한 회사인데 템베거 이제 나잖아요. 오픈 엣지가 칩스앤미디어의 그 전적을 걸어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몇 안 돼요. 글로벌 플레이어가 20개도 안 됩니다. 오픈 엣지와 같은 플레이를 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영국의 ARM이 있고요.
전국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스코넥, 우리 니콜라스님의 스코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의 냄새가 나는 기업이라고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대표님께서 방송 중에 컴투스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게 되었고, 아무튼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이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업 소개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강점 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지만 XR 기기 자체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이 많이들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나 어떤 조사기관에서 다 보면 뭐 다들 뭐 30% CAGR 30% 이상씩 다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저도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2024년도에 플레이어들이 대거 또 애플을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내년에 이제 LG전자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서 그렇다면 컨텐츠의 대장은 누굴까 해서 스코넥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짧게 기업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이 왜 스코넥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보니까 이제 넥스트 플러스 커넥트의 같은 합성어로 해가지고 스코넥이라는 사명을 하게 됐고, 미래를 열고 창조하는 기업이다. 예,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4월 달에 설립이 됐고, 처음에는 이제 콘솔 소프트웨어들을 만들다가 게임들을 만들다가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VR 게임의 시장에 들어와서 최초로 뭐 게임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상장은 2022년 2월 달에 기술특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네. 네. 공모가 13,000원에 했고, 현재는 12,970원으로 공모가 근처에 있습니다. 네. 유통 주식수는 800만 주고, 예, 총 주식수는 1200만 주입니다. 주요 주주로 봤을 때는 황대실 대표가 한 3% 정도 갖고 있고, 이제 한국투자, 그리고 엠포드, 스코넥 개인 투자자가 각각 9%, 7%씩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영역 짧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XR 교육 훈련이 현재 지금 이제 매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 훈련 쪽이 79%. 보시면은 계속 보면은 이제 XR 교육 훈련 쪽이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메타버스 미래 부분에서 18%, 그리고 XR 게임 쪽에서 3%. 현재 이제 XR 교육 쪽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세 분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 건데, XR 교육 훈련 쪽에서 이제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도 안전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했던 그 프로그램도 소프트웨어도 스코넥 프로그램이었고, 예, 뭐 예전 그 딸이랑 서울랜드 갔을 때 거기서 또 이제 VR 뭐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스코넥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었고, 저희 회사도 이제 그 VR 체험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여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게 캐시카우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SR 게임 사업을 이제 더 발전시키는데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산업도 전략이 이쪽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 개발 컨텐츠를 확대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협력 기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메타랑 지금 협력을 해갖고 4월 달에 이제 나오는 스트라이크 러시, 네. 예, 그게 이제 메타랑 협력해서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전략은 이제 퍼블리싱 전략인데요.
이제 엄청 잘하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플랫폼에 이제 XR 기기에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인 겁니다. 너무 짧네요. 네. 네. 투표를 올리고요. 여러분들 투표하신 동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근데 이 소방이나 네. 훈련 이런 그러니까 그런 훈련 시뮬레이션은 지금 다른 기업들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약간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캐시카우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어떤 스코넥만의 좀 차별성이나 강점이 있는지. 좀 알고서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아닌데요? 네. 예리했어요. 네. 네. 이게 저도 처음에는 크게 그렇게 얘네가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공간 맞아. 대공간 네, 엑스야. 대공간 그 워킹 스루 시스템 그게 확실한 차별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혼자서 하는 그런 뭐 안전 훈련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아무 기업이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대공간에서 여러 명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같은 가상 공간에서 협업을 하고 어떤 그런 훈련을 하는 거는 이 기업밖에 못 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B2G로도 네네.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다. 네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쪽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스코넥 차별점이긴 한것 매출 같습니다. 중점이 어디냐고 물어보셨어요. 매출 중점이요? 현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R 교육 훈련 쪽에서 제일 많이 매출이 네.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주력은 게임입니다. 거기서 터져야죠. 네. 거기서 터지겠죠. 대공간 네. XR 대공간 이 기술 있잖아요. 네. 그게 훈련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게임 같은 데 적용될 수도 있죠. 네, 뭐 이미 나왔지만 메탈 블리츠 정확히 메탈 블리츠 중에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이서 하는 그 게임이 출시가 됐고 근데 그거보다 더 고도화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저는 메타 그래서 스코넥하고 같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술 때문에. 혹시 그러면 지금 그 다른 게임 제작사들, 대형 제작사들 많잖아요. 그런 제작사들에서 출시한 VR 게임이나 FPS 게임이 혹시 다른 건 없나요? 지금 스코넥만 이 게임을 그러니까 VR FPS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좀 그거 진짜 몰라서 저는. 네. 네, 뭐 다른 게임사도 하고 있는데 그 컴투스였나? 정확히 컴투스였나? 뭐 데브 시스터즈도 하는 것 같고 몇 군데 있어요. 근데 VR 후반주자들이 있긴 한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임 회사들이 그래픽도 좋고 네. 그래서 훨씬 더 경쟁력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픽이 별로 훌륭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엔 되게 낮게 봤었는데 사실 그거는 다른 기업이랑 협업해서 커버해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기술력 그리고 지금 얘네가 8년 차거든요. VR만 한 게. 예. 그거는 따라오기 힘들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공간 XR 그 워크스루 시스템 자체가 가장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약간 방에서 하는 그런 혼자서 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멀미도 제일 안 나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지럼증 이런 부분들 거부감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